32쪽입니다. 뒤에 프린트 있어요. 주의 바로 뒤에. 그래서 수열 단원 통째로 뽑아놨으니까 네, 프린트에다가 듣고 풀기는 책에다 숙제하고. 자, 32쪽에 이제 등차, 등비, 수열 지난 시간에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오케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 32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뭐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은 다 알잖아. 우리가 등차 중앙 하면은 생각나는 간단한 식을 써볼까?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 2B가 A 플러스 C다. 그치? 이게 등차 중앙이고, ABC가 등비 수열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B제곱이 A 곱하기 C, 이게 뭐 등비 중앙이지. 그치?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32쪽이에요.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과 두 자연수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이 EAP는 A10 더하기 AQ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얘들아? AN이 등차 수열인데 EAP가 A10 더하기 AQ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했지? 이게 무슨 뜻일까? 등차 중앙 느낌이지. 근데 등차 중앙 느낌인데 이것들은 지금 숫자가 아니라 항들이잖아요. 요 세 항이 지금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무슨 뜻이냐면 AP라는 항이 A10과 AQ에 딱 어디에 있다? 딱 중간에 있다, 이런 뜻 아닌가? 그쵸? 그래서 A10하고 AQ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AP가 이렇게 딱 껴있다는 얘기죠.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다는 얘기지 지금. 그치? 요 두 간격이 서로 같다. 물론 이게 A10이 앞에 있을지 AQ가 앞에 있을지 그건 몰라요. 요건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A10하고 AP하고 AQ는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 아닌가? 10하고 P하고 Q 사이에 얘네들의 간격이 어때야 돼요? 요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항의 값의 간격이 요 항의 값하고 차가 같다면 얘랑 얘 사이에, 그러니까 항의 개수 사이에 그 항의 개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항만큼 같느냐,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인데 A10, A15, 그 다음에 A 얼마. 근데 얘네들의 간격이 똑같대.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건 당연히 얼마예요? 당연히 20이잖아. 그치? 왜 그럴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칸 진행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칸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치? 그래야지만 똑같은 크기만큼 커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A랑 P랑 Q 사이에도 역시 똑같은 간격이 성립이 될 거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식으로 만들면 이런 거죠. 자, P에다가 2배 하면 10 더하기 Q랑 같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뭐 구체적인 뭐 첫 항이라든가 공차라든가 이런 건 모르지만 우리가 이 가조건을 이용해서 P와 Q와 10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요거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나조건을 보면은 이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비 중앙 써줘야 되겠지, 그지? 자, 범석이 불러줘. 등비 중앙 쓰면 어떻게 돼? 얼마? 6루트 2의 제곱. 그러면 72죠. 72가 뭐랑 같아? 그러면 6PQ인가? 6PQ랑 같다. 그럼 6으로 한번 나눠주면 12가 PQ랑 같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찾아놓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Q가 2P-10이니까요. 요걸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면 12는 P 괄호 2P-10.
그럼 2 한 번씩 나눠주고 넘겨주면은 p제곱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6이 되겠고 16이죠? 16에 풀마하면 p 값은 6이겠네요. 그쵸? 음수는 아닐 테니까 그때 p 값은 6일 거야. 그럼 p 값이 6이면은 q 값은 얼마? 2가 되겠네. 그치? 근데 p하고 q가 6하고 2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돼? 마지막에 이거 물어본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쵸? 네,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 이 분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가 A10에서 AP를 뺐는데 P가 6이니까 A6을 뺐고요. 그 다음에 A20에서 AQ를 뺐는데 Q가 2니까 A2를 뺐어요. 이렇게 됐어. 주의야. 그럼 지금 이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A10 빼기 A6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죠?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에서 6번째 항을 뺐어. 그럼 그 차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4D. 그치? 공차 4개 남을 거 아니야. 4D. 그럼 민주야, A20에서 A2를 뺀 거. 이건 몇 D? 18D가 되겠죠? 18D. 그래서 D가 얼마인지 나는 몰라도 된다. 그냥 요거 분의 요거 2분의 9가 되겠죠? 5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 조건을 잘 해석하는 것이 포인트겠죠? 그리고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잘 써주는 것. 자, 넘겨볼게요. 33쪽으로 가서. 자, 33쪽에 필수 유형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자, 요 페이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죠. 너무 자주 등장하는 단골 유형이죠. 요거 SN을 가지고 AN을 찾는 거.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N을 찾았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건 누구죠? 요걸 이용해서 AN을 찾았을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첫 항, 그죠? 첫 항 요거 조심해야 돼. 첫 항을 조심해야 되는데 전에도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자, 내가 SN에서 SN-1을 뺐을 때 AN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다가 이걸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였죠? 요것이 늘 성립한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얘가 문제죠, 얘가. 이거는 S0라는 거는 존재하는 값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요거는 의미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치? 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건 사실상 0이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이제 SN의 모양에 따라서 S0가 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S1과 A1의 값에 차가 생깁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얘 봐봐. 이 첫 번째 있는 요 필수 유형에 있는 요런 SN 있죠. 요 SN을 가지고 내가 AN을 구할 때 자, 요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SN에서 SN-1을 하는데 SN을 하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고 SN-1을 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걸 이렇게 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구한 일반항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래서 2의 n제곱으로 묶으면은 이것만 남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는데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찾은 요 일반항이 과연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친구인가요? 안 되는 친구인가요? 그걸 사실 이 처음 모양에서 바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범서가 여기다가 n자리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이 SN 식에다가 바로 n자리 0 집어넣으면 S0 하면 어떻게 돼? S0 하면은 2-3에서 마이너스 1 나오죠? 0이 나왔어 안 나왔어? 0이 안 나왔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S0가 0이었어야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S1과 A1이 같게 나와서
우리가 이 AN을 쭉 일반항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S0가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쵸? 첫 번째 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일반항으로 받아들이되 n 값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죠? 첫 번째 항의 경우에는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따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거. 그래서 S0가 얼마인지를 살짝 체크해보면 내가 구한 일반항이 첫 항부터 적용되는 건가 아닌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A3, A5, A7, A9 이런 것들은 전부 방금 찾은 요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되지만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는 S1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민주야, 그래서 지금 이 수열에 첫 항이 여기다 1 집어넣은 2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의 첫 항은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것을 일반항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1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항만 1 이렇게 따로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계속 자, 요렇게 생긴 일반항을 갖는 요런 수열입니다. 그쵸? 얘를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하나씩 써보면, 첫 번째 분수는 1 들어가면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분수는 A3 분의 1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죠? 세 번째 분수는 2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돼가지고 마지막에 13 집어넣는 거니까 2의 13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형기야, 써놓고 보니까 그냥 무슨 수열이 돼버렸어? 그죠? 그냥 등비 수열이 돼버렸죠. 그치? 네, 그래서 이 수열에 민서가 첫 항이 얼마야? 여기 써져 있는 수열의 첫 항 2분의 1이고 공 B는 얼마야? 4분의 1이고 항의 개수는 몇 개야? 7개. 그쵸? 자, 그럼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밑에 써볼게.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자, 첫 항 2분의 1이고요 1 마이너스 4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4분의 3 분모가 4분의 3이 되고 4분의 3분의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자 2분의 1의 14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중괄호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이것만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도 3분의 4 곱하고 여기도 3분의 4 곱할게요. 그러면은 얼마니? 3분의 2가 앞에 붙어 있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4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몇 번이야? 4번이네요. 그치? 그래서 요 지금 SN 가지고 AN 찾는 거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골로 계속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SN을 가지고 AN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꼭 이렇게 요것만 쓰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를 푸는 와중에 얘가 끼어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 볼게요. 34쪽 시그마가 나왔네. 그지? 시그마 수열의 꽃이죠. 시그마 시그마가 뭐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아니까 우리 바로 문제로 갈게요. 필수유형 7번 보겠습니다. 필수유형 7번 자, 요 녀석은 그냥 아주 시그마의 성질을 그냥 기본적으로 이용해 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 그치? 자, 식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거. 요 식은 승현아 어떻게 해놔야 돼요? 요거는 그냥 뭐 하는 수밖에 없을까?
그냥 시그마 안에서 전개시켜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시키면은 ak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k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각각의 항들에다가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죠. 그죠? 시그마를 분배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시그마 ak의 제곱 더하기, 자 2라는 상수는 앞으로 당기고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1 이렇게, 그렇죠? 물론 10까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요 친구를 우리가 라지 A라고 생각하고 요 친구를 라지 B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전체적인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네. A 더하기 2B, 그리고 요건 얼마예요? 이건 그냥 10이죠. 그쵸? 네, 상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10.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 요거는 주의가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주의야. ak의 제곱 또 그지? 이것도 시그마 분배시키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나? 그지? 그럼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누구? A, 라지 A. 얘가 라지 B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A 더하기 2B 더하기 10 요게 28이고요. A 더하기 B 요게 16입니다. 그치? 됐지 뭐. 요거 하고 요거 있으면 A, B 다 나오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얘에서 얘를 그냥 빼주면 B 더하기 10은 12가 되니까 B가 2가 되겠죠. 그럼 A는 몇이야? 14가 되겠고, 그 14가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이니까 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만 이용하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게 시그마였죠. 자, 그럼 우리 이 페이지에 또 어렵지 않은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20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20번.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는 한눈에 딱 안 보이면 일단 몇 개 적어보는 겁니다. 그죠? 일단 몇 개 적어보고 거기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네,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두 번째 식을 잘 처리하면 되겠는데, 그치? 이거 한눈에 봐가지고 잘 안 보이면 일단 몇 개 써보는 거라 그랬잖아. 써봅시다. K에다가 1 집어넣어요. 그러면 2A1 빼기 1A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요. 2 집어넣으면 3A2 더하기, 아니, 빼기 2A3 이렇게 되겠고, 한 개만 더 3 집어넣으면 4A3 빼기 3A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20을 집어넣으면 21A20 마이너스 20A21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이제 시그마가 있으니까 이거를 쫙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를 쫙 더하겠다. 그럼 더했을 때 관계 바로 보이잖아요. 요거하고 계산되면 A2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죠? 3개에서 하나 뺀 거니까 2개 남고, 또 요거하고 계산되면 A3도 2개 남고, 이런 식으로 결국 얘도 지금 2개 있었으니까 A1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마 요 친구의 바로 위에, 자, 요 항이 나오기 바로 위에는 N자리에 K자리에 19를 집어넣은 거니까 20A19 빼기 19A20 요런 애가 있었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요 친구하고 계산하면 A20도 2개 남아요. 그죠? 그래서 A1부터 A20까지는 모두 2개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2개가 남아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짝이 없는 애가 얘죠, 얘. 얘만 지금 좀 예외적인 규칙을 갖고 있죠. 이 친구를 뒤에다가 마이너스 20A21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한 값이 되겠고, 얘가 지금 520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그냥 더한 값이 4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의 값이 400이죠. 그쵸? 그러면 앞에 2까지 하면 800이 되니까 800에서 20, A 21을 했을 때 얘가 520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을 계산하시면 A 21은 14 이렇게 나올 겁니다. 14 이렇게. 그죠? 오, 체이가 들어왔네. 반갑다 체이야. 이 오랜만에 왔는데 또 온라인으로 왔네. 잘 들리니 체이야? 14. 아 그래. 자 지금 35쪽입니다 이제. 자 35쪽으로 갈게요. 35쪽에서는 요 이 시그마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세 가지 공식 있죠. 시그마 K랑 K제곱이랑 K세제곱 이 공식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23번을 한번 볼게요. 23번. 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그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시그마로 잘 정리해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이 23번에 나와 있는 식을 시그마로 쓸 수 있겠니? 좌변에 있는 요 식. 요걸 우리가 시그마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시그마로 쓴다면 해지. 요걸 시그마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 K가 1부터 민석이 n-1 n 플러스 1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n은 다 똑같이 있는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 2n의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지각생 빨리 와. 자, 2n의 제곱이라는 건 n 더하기 n의 제곱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때 요 녀석이 지금 변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n은 계속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거고 그 뒤에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이게 더하기 n까지 간 거잖아. 뭐라고 쓰는 게 맞아? k는 1부터 n까지 써주시고 n 더하기 k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해되나요? 그죠? 요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요 친구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놓으면 자, 우리가 시그마 배울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시그마 하나에는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죠? 지금 이 시그마의 주인공은 K예요? N이에요? K죠. K. K가 무조건 주인공이야. 그럼 K를 제외한 다른 문자는 다 무슨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 돼. 그럼 얘를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전개시켜서 N제곱 플러스 2NK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봤을 때 이 첫 번째에 있는 N제곱 있죠? 얘는 변수야 상수야? 얘는 상수예요. 주인공은 K라고 했잖아. 그치? 얘는 상수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만 해주면 돼요? 얘는 그치 요 시그마 꼭대기에 있는 요 n하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n 세제곱으로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요 2n이라는 친구도 상수죠. 2n도 상수니까 2n은 앞으로 꺼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가운데 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요런 모양으로 이제 써지는 거지. 요렇게 써졌을 때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들을 이 친구랑 이 친구한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주야, 시그마 K는 식이 뭐더라? 그렇지. 2분의 N, N 플러스 1. 자, 시그마 K 제곱은 뭐였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요로 암기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럼 정리를 조금 하면은 여기 2 하나 지워질 거고요. 그럼 n 세제곱에 플러스 얘는 n 곱해지면은 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인가?
그럼 n세제곱 하나 추가되고 n제곱 하나 있고, 자 뒤에 거는 건드리지 맙시다. 자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이게 지금 좌변을 정리한 거죠. 이게 좌변을 정리한 거고, 우변은 간단하네. 우변. 자, 우변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6 하나 붙어 있고요. 그냥 시그마 k제곱이죠. 그죠?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도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요게 그럼 우변에 붙겠네. 그래서 요걸 우변에다 그대로 붙여주면은 는 한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 6이 2n 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 제곱이라는 거 6이 요 식에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있잖아. 여기서 어차피 내가 찾고 있는 n은 자연수죠. 그러면은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n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죠. n 딱 지워버리면 돼요. n 한 번씩 딱 지워버리면 여기 n 하나 지워지면서 제곱되고, 여기 n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 상황이 되겠고, 그럼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하시면 12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은 6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애를 왼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오면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오른쪽 싹 날아가고 0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죠? 한 번 더 전개를 시킬게요. 전개시키면은 이 부분이 지금 앞에서부터 쓰면 12n제곱 플러스 6n에다가 마이너스 10n제곱이고, 그 다음에 3n에 마이너스 15n이고, 마이너스 5는 0이네요.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5인가? 맞나요? 그죠? 인수분해 1, 2에 5, 1에 풀마, 아니 마풀. 그럼 n값은 5겠네. 자연수 찾는 거니까. 그치? n값은 5. 그래서 뒤에 계산하는 것도 물론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봤던 요거를 정리하는 거 있죠. 그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36쪽에는 뭐 시그마 단원에서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부분 분수하고, 그 다음에 유리화 시켜가지고 쭉쭉쭉쭉 지워지는 거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지워지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6번이 이제 그 유리화 시키는 형태의 문제고, 27번이 부분 분수를 쓰는 형태의 문제죠. 자, 26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26번에 있는 첫 번째 시그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분수를 만나면 분모 분자에, 민주야 뭘 곱할 거야? 그렇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하겠죠. 그 곱하면은 분모는 바로 그냥 얼마 될까요? 1 되겠죠. 맞아요? 그럼 분모 안 써도 되고요. 분자만 쓰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일 텐데, 그 앞에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시그마가 붙어 있죠. 이런 모양. 그럼 1부터 집어넣어갖고 써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그럼 살아남는 친구는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 바로 보이죠? 그죠?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다면 뒤에서도 무조건 두 번째 게 남는다. 그래서 결국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남았는데, 그 계산 결과가 6이래요. 형기야, 그럼 n이 몇이었을까? 그렇죠. n이 48이었겠죠. 그죠? 그래야지 7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n 값이 48이다 라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것을 두 번째 시그마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자, 두 번째 시그마는 k는 1부터 96까지고, 자, 요 부분도 이제 유리화 시킬 거니까 유리화 바로 시켜볼까요? 요거 유리화 시키면은 의미나 이거 분모 분자에 뭐 곱해야 돼?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분모는 몇 될까요? 분모 3 남겠죠. 그죠? 분모 3. 자, 근데 그 3이라는 건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당길게요. 3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자, 분자만 쓰시면 분자는 루트 3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k 마이너스 2다. 자, 여기다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1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1인가? 그죠?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루트 7 빼기 루트 4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96 집어넣으니까 루트 얼마예요? 96 집어넣으면? 28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92인가? 아니지, 더 작아야지. 286인가?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자,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살아남은 애들이니까 앞에서 봤을 때 누가 살아남아요? 요 마이너스 1이 살아남죠? 그쵸? 나머지 다 지워지고, 그럼 뒤에서도 요 루트 289 요것만 살아남겠다. 근데 여러분 289면은 뭔가요? 17의 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7 요것만 남았기 때문에 3분의 16 요렇게, 네, 요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치? 부분분 아니 유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없애는 것만 알면 네,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이제 27번을 보겠습니다. 자, 27번은 이제 부분분수인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분수식 하나 써놓을까? 자, 부분분수 시그마를 배웠다면 모를 수 없는 거죠. 그쵸? a 곱하기 b 분의 1 형태로 생긴 이 친구를 어떻게 바꾸는 거지? b-a 분의 1 꺼내고, 그치, 요렇게 바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분수 공식이죠. 그쵸? 자, 여러분 요 공식 기억하면서 27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27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은 그냥 구해. SN 구하면 되잖아. 자,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리고 첫 항의 2배 2A 플러스 n-1의 공차 D잖아. 아니, 공차 2A잖아. 이렇게 생겼네. 그지? 자,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거 지금 괄호 안에서 요거 이렇게 분배하는 순간 2A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2A 사라져 버리니까 남은 게 뭐냐면 2분의 n하고 괄호 안에는 2AN만 남습니다. 그럼 거기서 2도 날려버려? 2도 날려버리면 남은 건 AN 제곱. 이게 SN이에요. 그런데 S12 3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그죠? S12 300입니다. S10이면 방금 찾은 거에 집어넣으면 100A네요. 100A. 이게 300이니까 A 나왔네. A는 3이네요. 자, A 나왔고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 일반항은, 자, 지금 첫 항이 3이고요. 공차가 그럼 몇인 거예요? 공차가 6이죠. 여러분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6이야. 그러면 일반항 쓸 때 무조건 뭐라고 쓰고 시작해? 6n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죠? 공차가 5면은 5n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고, 그럼 지금 공차가 6이니까 6n부터 던져놓고 첫 번째 항이 3이 돼야 되니까 뒤에다가 빼기 3 붙이면 요게 an이죠. 그럼 an이 요거일 때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부분분수 쓰면 되겠네. 그죠? 여기다 요 시그마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자,
시그마. 근데 우리 이 일반항을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3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죠. 그쵸? 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자, AK 그러면 여기다가 3하고 K-1이겠고, AK 플러스 1 그러면은 또 3하고 K겠죠. 이렇게. 네. 이거 뭐? 요게 일반항이었잖아. 아, 2n-1이다. 그죠? 맞아. 2n-1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2k-1이 되겠고, 2k-1.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2k 플러스 1이 되나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제 시그마 앞으로 얼마를 꺼내버릴 수 있어요? 9분의 1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9분의 1 당기고, 자, 부분분수 공식을 써주면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분모에 2분의 1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니까 2분의 1 앞에다 쓰자. 2분의 1이 생기고, 그 다음에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렇게.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18분의 1이 앞에 붙었네. 18분의 1이 앞에 붙었고,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 k자리에다 1부터 쭉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가서 10 집어넣으면은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주희야, 살아남은 건 뭐예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그치? 그럼 1에서 요거 빼면은 21분의 20이니까 18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요 계산하면 얼마요? 189분의 10. 네,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거죠. 부분분수 공식 까먹지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옮겨서. 네, 여기 37쪽에 보면은, 이제 37쪽은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지? 일반항이 아니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정의해 놓은 것들인데, 대부분 이제 요즘 추세가 써보면 풀리는 형태로 나온다고 했죠. 그치? 그래서 막 아주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우리가 써보다 보면 금방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필수 유형 10번부터 좀 살펴보면 써보면 되지만 쓸 때 잘 보고 써야 돼요. 잘 따져가면서. 자, 지금 관계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독특하죠. AN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AN 하나를 가지고요. A3n-1과 A3n과 A3n 플러스 1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A1이 1이라 그랬잖아. A1이 1이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3개의 항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A1이 1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자, 여기 n자리에다가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얘기하는 건 A2고요. 두 번째 식에서 얘기하는 건 A3고요. 세 번째 식에서 얘기하는 건 A4죠. 그러니까 A1 하나를 가지고 3개가 같이 나오는데, 자, 요건 얼마인가요? A1이 지금 1이니까 3이겠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A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2인 거니까 1이겠고, 세 번째 거는 A1에다 1 더하는 거니까 2겠죠. 그러면은 이 A2를 가지고 또 3개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A2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3개는 뭘까요? 요 n자리에다가 지금 2가 들어간 상황인 거니까 2 들어가면은 5, 6, 7이죠. A5, A6, A7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A3를 가지고 또 찾을 수 있는 3개는 뭐예요? A8, 9, 10을 찾을 수 있고, 그지? 그럼 A4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3가지가 지금 뭐냐면 A11, A12, A13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맞나요? 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요것을 지금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A11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2A4 더하기 1이고 A12는 마이너스 A4 더하기 2고 얘는 A4 더하기 1이잖아. 어차피 우린 이거 세 개에 뭐가 필요해? 합이 필요하거든. 합. 그래서 얘네 셋을 합치면 뭐가 돼? A4는 A4 두 개, 2A4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A4가 2라는 걸 이미 찾아버렸으니까 2A4 플러스 4 하면 얼마 되겠어요?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들을 잘 보고 규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써보면서 하나 찾으면서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써보면서. 자, 그러면 역시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데 대부분 31번 하나 풀고 갈게요. 31번 한번 답 찾아보자. 31번. 잘 적어봐. 31번. 자,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뭐 파악했죠. 그죠? 점점점 커지는 수열인데 이게 n이 홀수인 경우랑 n이 짝수인 경우에 그 커지는 숫자가 다른 겁니다. 그치?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궁금하잖아. A10에서부터 A7까지 이 간격이 궁금하니까 뭐 1부터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요 자리만 써보면 되겠지. A7, A8, A9, A10 요 4개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죠. 그럼 그거만 써볼게요. 자, A7, A8, A9, A10 요 4개만 파악하면 되는데 A7하고 A8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요 주어진 식의 n자리에다 얼마를 넣어야 돼요? 7을 넣어야지. 7을 넣어야 A7과 A8 사이의 관계가 나오지 않겠어? 그럼 7을 넣겠다는 건 n이 홀수인 상황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 A7과 A8 사이의 관계를 볼 때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 플러스 2다. 요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보면 A8은 A7 더하기 n자리에 지금 7 집어넣었으니까 9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아하 A7에서 A8로 가면서는 9만큼이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과 9 사이의 관계를 볼 거야. 8과 9 사이의 관계를 볼 때는 n자리에 8을 넣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걸 봐야 돼? 그치? 밑에 걸 봐야지. 요걸 봐야지. 그치? 요 식에다가 n자리에 8을 넣는 거니까 A9는 A8 더하기 17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A9는 A8보다 17이 커졌구나. 그지? 자, 마지막으로 9랑 10 사이의 관계는 다시 n자리에 9를 넣는 거니까 홀수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A10은 A9 더하기 11 이렇게 돼가지고 아하, 여기서는 11이 커졌구나. 그럼 그냥 답은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답 아닌가? 그쵸? 네, 그래서 얘네 셋을 더하니까 답은 뭐야? 37입니다. 37. 의민이가 정답이었어. 그죠? 맞지? 37이었었지. 그치?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민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넌 왜 틀렸었어? 저요? 어. 저 A 1부터 다 썼어요. 근데 1부터 다 썼더라도 답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꼬였나요? 어디서부턴가 잘못됐어? 근데 어차피 1부터 다 쓰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항의 값을 알 수는 없죠. 어차피 A1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부터 써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A1이 얼마인지 알려줬다면 1부터 차근차근 써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A1이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차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자, 38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도 계속 다양한 수열의 규칙 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수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센스가 좀 있고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좀 편하겠죠. 쉽게 풀 수 있는 애들이죠. 자, 필수 유형 11부터 보겠습니다. 필수 유형 11은 첫 번째 항이 9고요. 두 번째 항이 3이고 자, 요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 다음 항을 찾고 싶으면
그 앞에 항과 그 앞에 항을 빼래요. 그러면 A1이 9였고 A2가 3이잖아. 민주야, A3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A3는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얼마야? 그치? 자, 그럼 A4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바로 위의 항에서 그 위의 항을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9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A5는 또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겠고요. A6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를 빼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이 얼마예요? 9 나오죠. 그럼 아까 전에 첫 번째 항이 9였으니까 여기서 규칙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얘에서 얘 빼보면 9겠고, 그 다음에 A8 찾아보면 A8은 9에서 6을 빼는 거니까 3 나오죠. 그쵸? 네,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6개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주기를 찾았네요. 6개 주기로 돌아가는 이런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3이 되는 항들을 골라낼 거예요. 그럼 요 한 주기 안에 절대값 씌워서 3 되는 애들이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지. 두 번째 항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요렇게 둘이 절대값 씌우면 3 되는 애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의 주기 속에 2개가 들어있잖아. 그럼 100 이하에 그랬으니까 100항까지를 생각한다면 우선 몇 세트가 들어가나요? 6개를 한 세트로 봤을 때 총 16세트가 들어가죠. 근데 그 16세트에 한 세트마다 우리가 골라줘야 될 애들이 2개씩 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게 96번째 항까지 체크한 거잖아. 그럼 이제 97번째 항부터 4개가 남아있잖아요. 97, 98, 99, 100이 남아있죠. 그 4개는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요만큼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거기에 또 내가 체크해야 될 친구가 하나가 더 남아있네요. 이 친구 하나를 추가해주면 1부터 100까지의 전체 개수를 셀 수 있겠네. 그치? 주기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 33개가 되겠죠. 33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하나씩 써보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자, 우리 33번도 한번 볼게요. 33번.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혹시 수능에 나온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애들이야. 자, 33번을 봤을 때 요것만 파악하면 돼요. 이 식에다가 n자리에 어떤 숫자들을 넣을 거냐. 자, 요 주어진 식에다가 n자리 얼마 넣을 거야, 얘들아? 일단 1 넣어요. n자리 1 넣어요. n자리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는, 자, n자리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2제곱이잖아. 그럼 1이겠죠? 1이겠죠? 생략. 자, 그 다음에 n자리 1 넣었으니까 이게 얼마 돼요? 2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넣을 거야? 여기서 내가 n자리 1 넣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n자리 2 넣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차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하나씩 더해 갈 거잖아. 근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합이 나왔죠. 그럼 그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항의 합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n자리 얼마 넣어? 3 넣으면 되죠. 3. 그럼 n자리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가 될 거고, 오른쪽은 n자리 3 넣기 때문에 또 요 마이너스 1은 4제곱이 되면서 사라지고요.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럼 벌써 느낌 오잖아. 하나만 더 해볼까? n자리 5 넣어볼까요? n자리 5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 되고요. 자, 요것도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6 이렇게 되죠. 아, 뭐야 그냥 2개씩 묶으면 등차 수열이야. 그치?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n자리에다가 10 집어넣으면, 그러면 A 10이 아닌가? 네, 19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n자리에 19를 집어넣으면 A19 더하기 A20 하면서 끝나겠죠?
요때 값은 얼마야? 20 아닐까? 그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2, 4, 6, 8 해가지고 20까지의 합을 구해버리면 얘가 답입니다. 이거 합 얼마일까? 110이죠? 여러분 이거 외우고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얼마지? 55. 그 다음에 이거 한 개 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얼마였더라? 385. 그쵸?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도 2로 묶어버리고 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요것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55에다 2배 해가지고 1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아,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3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35번. 충분히 맞출만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잘 써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있잖아. 좀 신경 써가지고 봐야 되는 게 특히 홀짝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보세요. AN이 홀수냐 짝수냐를 가지고 나눈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뭘 가지고 나누기도 하죠? N이 홀수냐 짝수냐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어디 있었더라? 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앞장에서 봤던 31번 같은 경우는 n이 홀수냐 짝수냐를 가지고 나눴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위의 규칙과 아래 규칙이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은 n이 기준이 아니라 an이 기준이기 때문에 an이 얼마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위에 걸 적용할지 아래 걸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a1이 5니까 차근차근 써보면 a1에 있는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5라는 게 중요한 거야. 5는 홀수잖아. 5는 홀수니까 얘한테는 무슨 규칙을 적용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해야죠. 그러면 a2는 얼마인가요? 16이 되죠. 그쵸? 그럼 16이 짝수니까 얘한테는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면 무조건 짝수는 2로 나누라는 거예요. 홀수가 될 때까지. 그치? 그래서 a3은 2로 나눠서 8이고요. a4는 또 2로 나눠서 4고요. a5는 또 2로 나눠서 2고요. a6은 또 2로 나눠서 1입니다. 홀수가 드디어 나왔죠? 그러면 요때 첫 번째 규칙을 적용시켜가지고 a7은 얼마가 돼? 다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a7, a8, a9가 똑같이 4, 2, 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거의 무한 반복이지 뭐. 4, 2, 1, 4, 2, 1, 4, 2,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세 숫자만 약간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4, 2, 1들의 무한 반복이 되는 이런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는 또 그 수열에다가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을 씌운 숫자를 생각할 거니까 자,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 씌우면 홀수 짝수 짝수잖아. 홀짝짝이니까 마이너스 1 하나 플러스 1 하나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짝수 두 개의 홀수 하나죠. 그래도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개씩 묶었을 때 그 합이 계속 얼마예요? 그 합이 계속 1인 거예요. 그럼 30번째까지의 숫자의 합을 구하라는 건 자, 3개씩 묶었을 때 10개의 그룹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한 세트의 합은 늘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 봅니다. 자, 수열 마지막 페이지 여기 39쪽이고요. 아, 이제 이런 문제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약간 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아, 이거 읽기 싫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중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우리가 식만 조금씩 바꿔주면은 금방금방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 집중해서 보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고, 다만 이 전체적인 맥락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필수 유형 12를 보면 AN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수열이고, 그때 시그마 AK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겠대. 자, 그럼 맨날 수학적 귀납법 할 때 항상 질첨에 1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n값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마지막에 n값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 결론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목표잖아. 그죠?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써놨어 지금. 2에 M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써있고요. 그 밑에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AK가 시작됐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 그러니까 항수를 하나 늘렸잖아. 항수를 하나 늘렸는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놨어요. 여기까지는 위에 줄에 써있는 거랑 똑같아.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면 돼요? A 그렇지. 지금 AK라는 수열에 n번째까지 합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나는 항을 몇 개만 더 더해주면 돼?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이 네모 박스 안에는 그 하나의 항 자리란 말이죠. 그 하나의 항이라는 건 m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결국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거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a m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a m 플러스 1이란 문제에서 정의한 요 an 있잖아. 그지? 요게 an이잖아. 맨 위에 있는 식이. 그 an 식에다가 n자리 얼마 넣으면 돼요?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1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요 자리에 올 건 뭐냐면 2에 2m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 m 플러스 1 곱하기 m 그리고 더하기 m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고 자,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여기 요렇게야, 요렇게니까 결국은 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가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지? 요 부분이 지금 가가 되겠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식이 2에 m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밑에 줄로 내려가는데, 밑에 줄로 내려가면서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가가 맨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죠? 가가 맨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에 해당되는 식으로 묶었다 이거야.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얘를 앞으로 묶어낸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묶어내면은 2의 m 플러스 1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남는 게 여기서는 그냥 얼마야? 여기서는 1. 여기서는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랑 곱해져 있던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의 2m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요것도 이렇게 사라질 테니까, 자, 결국은 가가 튀어나오고 가 뒤에 붙어있는 나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놈이다. 나는 2의 2m 플러스 2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문제 붙잡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 식에다가는 3 집어넣고 밑에 식에다가는 7 집어넣으라는 거네. 그럼 위에 식에다 3 집어넣으면은 2의 12제곱이죠. 2의 12제곱분에 밑에 식에다가 7 집어넣으면은 2의 16제곱. 그럼 2의 4제곱이 남으니까 16이 답이 되겠네. 16.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옆에 문제도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으니까 옆에 거 한번 풀어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39까지, 숙제는 39까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왔어야 되는 페이지가 31쪽까지죠. 31쪽까지. 네, 그래서 오늘 하프 모의고사 보고 31쪽까지 다 끝내고 가봅시다. 수고했어요.